네, 정치여담야담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또 SBS 박진원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여야 정치권의 여론전이 치열합니다. 먼저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 비상태세에 돌입한 민주당은 장애투쟁에 나섰습니다. 삭발투쟁과 단식 농성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식을 시작한 탄핵 의원연대 의원들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윤석열 파면 촉구 및 헌정수를 위한 단식. 윤석열 탄핵 야오당 국회의원 연대는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단호한 윤석열 탄핵 인용을 촉구하며 세 가지 요구와 함께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 법원은 내란숙의 윤석열을 즉각 재구속하라. 윤석열을 석방한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 윤석열 탄핵을 방해하는 국민의힘은 즉각 해산하라. 까지 4명은 탄핵되는 날, 파면되는 그날까지 단식을 이어가고 나머지 윤석열 탄핵 연대 의원님들께서는 하루씩 동조 단식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복귀왕 의원님. 자, 복귀왕 의원님도 탄핵 의원연대 소속 아닙니까? 네, 초창기 멤버입니다. 예, 그럼 어떻게 단식이나 삭발 같은 거 같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여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의 아산시장 재선거가 4월 2일 날 예정되어 있어서 다음 주부터는 아마 거기에 집중하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 저도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에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들의 분노를 대신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현재 그런 것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행위,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이거에 따른 다양한 표현으로 단식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렇게 또 삭발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지난 금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라고 하는 이런 황당한 조치가 우리 국민들을 놀래키고 또 이러한 조치들이 자칫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뒤로 미루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면서 실제 국민들의 걱정을 대신해서 최대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의 모든 조치들을 다 취하자라는 차원에서 삭발도 하고 단식도 하는데요. 실제 삭발하고 그러면 좀 유권자들 만나기가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이쁜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각오하고 삭발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상황까지 오리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고 저기 전진숙 여성 의원이 삭발을 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재에서는 조속하게 판결을 좀 내려주셔서 이런 국민들의 갈등을 최소화시켰으면 아니면 이미 많이 갈등이 좀 골이 파여졌지만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네, 저 박진원 논설위원, 민주당이 이 정도 행동에 나서는 걸 보면 많이 좀 놀란 것 같기도 하고 그 사이에 우리가 좀 잘못해왔다 이런 자성론도 좀 있었다고 그래요? 네, 지금 복귀왕 의원 옆에 계시지만은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는 왜 아무도 이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나 하는 이제 그런 자성론 같은 게 나왔는데 이 위기감이 나오는 거는 사실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지금 사실상 보수 결집의 중심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면서 지금 헌법재판소의 이제 선고에 대해서 좀 여론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부분 또 보수 강성 지지층의 재결집 효과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감이 좀 커지는 면이 있습니다. 특히 당의 힘이 이제 탄핵 심판에만 너무 집중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검찰 수사나 또 형사 재판에 신경 쓰지 못했다는 그런 이제 지적이 나오는 것도 좀 아픈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당 일각에서는 이제 지난 1월에 사실 이제 공수처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에 대해서 이 법원 행정처가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이라고 확인한 것이 약간 방심하게 되는 또 시작이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좀 탄핵이 일단 인용이 되면 분위기가 금세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이와 더불어서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 혐의나 최근 이제 불거진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같은 이제 의혹들을 또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간다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재원 전 최고 이러다 보니까 이 당장 시급한 민생 현안이
정치권에서 실종돼 버린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나옵니다. 당장 어제 여야 협의체에서도 지금 국민연금 그리고 추경에 대한 논의 하려고 했는데 30분 만에 파행이 됐다고 그래요? 실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전략 하나로 무슨 중도 선언도 하기도 하고 또 민생을 돌보겠다고 하면서 몇 가지 정책을 내놓기도 했지만 본심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탄핵시키고 대선의 국면으로 넘어가서 이재명 대표가 교도소에 가는 그 시점을 좀 미뤄보려는 그것이 유일한 목표였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무슨 민생 또는 서민 대책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내용도 지금 뭐 민주당이 더 이상 좀 신경 쓰지 않게 된 거죠.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 상황을 걱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문제보다도 네. 탄핵 심판의 선고 일자가 늦춰지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또 지금 당장에 항소심에 가 있는 위증교사 사건 이런 형사 사건의 선고 일자가 계속 다가오고 있고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 확정 시점이 계속 결국은 선거일보다 이전에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네. 저것은 뭐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어떤 지도력으로 민주당이 움직이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지금 밑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 내지는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반박하고 뭐 탄핵 소추를 거론하고 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몇몇 의원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삭발 단식 막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우리 복경 의원님 같이 삭발을 하지 않는다든가 하면 밑보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복경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민생과 관련해서 어제 이제 국정협의체 30분 만에 파행된 것은 우선 첫 번째 의제가 추경인데 네. 추경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4월 초쯤 제출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야기가 더 이상 진척이 안 됐던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서로 간의 입장 차만 확인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회담은 결렬입니다라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거예요. 민주당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제 30분 만에 끝난 것은 여당이라고 자처하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파행을 일찍 하게 된 것이고 추가적으로 이번 주 목요일 날 본회의가 있을 예정인데 최소한 민주당에서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곳에서는 네. 관련된 민생 법안들을 최대한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처리를 해서 그래도 뭐 늦은 걸음이지만 네. 한 발짝 한 발짝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자라는 자세를 가지고 현재 민생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검찰 아니겠습니까? 지난 71년 동안 날짜로 계산했던 것을 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에서 이거를 시간으로 계산하냐고요. 이것에 대한 납득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해당 판사께서도 2년 전에 본인이 낸 형사소송법 해설서 상에 보면 이것은 날짜로 계산해야 된다라고 본인의 의견도 이미 포함이 돼 있어요. 본인 의견은 아니고 같이 그렇습니다. 참여했는데 그 책에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예. 참여했으면 본인의 의견이 포함된 네. 거죠. 그런데 갑자기 말도 없이 이것을 날짜로 계산했던 것을 시간으로 해석을 해서 현재 전체적인 대혼란을 현재 초월하고 있고 만약에 네. 이것이 논쟁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어쨌거나 그 의견을 내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런 결론이 날 거라고는 저희도 상상을 못했고 그리고 설령 독특한 성향을 갖고 있는 판사 한 분이 그런 결론을 낸다 할지라도 검찰이 즉시 항고 당연히 할 거다. 그동안 해왔으니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즉시 항고를 안 해요. 이 정말 전 이 대목에서 심우정 검찰총장과 그 검찰 개혁의 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대목이고 그것이 지금의 이런 갈등을 더 초래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생 법안이나
민생협의회하고 검찰총장이 무슨 관계입니까? 그리고 검찰총장이 잘못한 게 뭔데요? 많죠. 더 나가서 지금 법원의 판사님을 보고 무슨 특이한 성향이라고 하는데 특이한 성향은 다 헌법재판소에 몰려 있잖아요. 헌법재판소에 좌파 판사들로만 몰려 있어서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전부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꾸 그 이야기 구속 취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초기 처음부터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는 이야기를 온 천하가 떠들도록 다 이야기했었는데 결국 공수처가 이 사건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영장 쇼핑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계속 그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계속 그걸 오히려 끌고 가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 결과가 온 거거든요. 지금 구속기간 문제는 극히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미 제가 검사 시절 25년 전부터 소송 기록이 법원으로 가면 시간 단위로 다 붙여서 그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걸 날짜로 계산한다는 것은 그것은 피고인의 이익이 될 때의 한해서의 문제고 검사들은 그걸 시간 단위로 다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만약에 구속영장 연장이 되지 않거나 하면 아예 하루쯤 일찍 기소를 하는 게 관행이었어요. 그걸 지금 검찰에서 그 기소하기 어렵게 된 것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다가 법원에서 그 구속기간을 검사와 공수처 검사가 나눠 쓴다는 이 형사소송법에도 없는 그 결론으로 수사를 진행하다가 벌어진 사고거든요. 그리고 그 이미 위헌 판결이 난 보석이라든가 또는 구속집행정지 사례에 비하면 구속 취소는 더욱이 구속 사유 자체가 불법적이라는 거기 때문에 항고, 즉시 항고, 재항고 해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는 법조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네. 검찰총장까지 네. 물고 늘어져서 탄핵도 한번 해보시죠. 검사들 어차피 돌아오니까. 네. 탄핵하실 건가요? 심우정 검찰총장? 하지도 못해요. 고민을 하고 있고요. 탄핵받아 고민은 뭐 마땅- 고민, 탄핵도 못해요. 어쨌든 저는 복귀형 의원 말씀 들어줬으니까 탄핵받아 마땅한 행위를 한 거지요.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심우정 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서 시간만 끌지 않았더라도 9시간이 초과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결국은 검찰과 윤석열 측의 변호인 측과 일정 정도의 정서적 내통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고민, 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작은 사안 시간으로 계산했던 것을 날로 계산하고 날로 계산했던 네. 것을 시간으로 계산하고 이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은 사안일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왜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 때 갑자기 이렇게 작은 사안이라는 게 저는 끝까지 구속 들었어요. 취소 사유 중에서 작은 사유라는 거예요. 좀 예. 가만히 좀 서로 좀. 네, 복귀형 의원님 빨리 끝내주시죠. 예.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자초하고 만든 검찰의 모습, 더더군다나 그 책임자인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스스로 사퇴를 했으면 좋겠어요. 탄핵인이 이런 말 나오기 전에. 알겠습니다.